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해볼게. 자, 우선 오늘 배울 내용이 아니라 살인의 직권과 분당의 형성이라는 내용인데, 살인은 전시나 배웠어. 이제 선비사자의 스플링. 그래서 각 지방에서 학문을 공부한 선비들 이러는데, 우선 중2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세력이야. 근데 이제 살인들이 집권을 하고 분당이라는 걸 조직했는데, 분당이 한자로 뭐냐면은 무리 분자에 무리 당자야. 그래서 무슨 무리냐? 조선시대 때 정치적으로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쳤다. 그래서 분당이라고 표현을 해.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 같은 의견인 사람들이 뭘 만들어? 정당을 만들어. 당을 만들었어. 맞아. 이 당을 만들어서 당시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게? 국회. 국회에서 일하고 있지. 보통 이렇게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국회 이거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좋은 편이야? 안 좋은 편이야? 안 좋은 편이 좀 많더라고. 선생님들이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나도 검색해봤더니 국민들 중에 75%가 국회의원이 잘 일을 안 한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어.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왜일 것 같아? 싸우기만. 맞아. 국회의원은 싸우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뉴스를 틀면은 이런 모습을 많이 봐. 국회의원들이 막 치고로 치고 갖고 싸우는 모습. 근데 얘들 이것도 정말 나아진 게 뭐냐면은 최근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어. 이게 뭐냐? 회의하는 도중에 폭력, 상대방을 때리거나 회의하는 도중에 상해, 때려서 상처를 입히면은 국회의원직에 대해서 잘려, 벌금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서로 안 싸우고 이렇게 그나마 이제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건데, 대결을 하는 건데, 옛날에 그럼 진짜 선생님 어릴 때 뉴스에 보고 나오면은 이런 게 나왔었어. 나도 저게 국회의원이야 요즘 선수야 이랬는데, 진짜 옛날에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몸싸움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몸싸움 치열하게 했는데, 이들이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정당이기 때문이지. 정치적으로 의견이 달라,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야.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정당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오늘 배울 조선시대 분당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정치적 의견에 따라서 당이 좀 나뉘긴 했었어요. 의견이. 하지만 그때의 역사는 약간 서로 의견이 안 맞다. 그럼 결론은 전쟁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좀 약간 우리 문화 조선 역사에서 토론의 역사가 생기게 되는데, 그걸 한번 배워볼게. 그래서 첫 번째 학습목표 바로 사화 이후에 살인의 입지. 사화를 겪었는데 살인이 어떻게 유지되었나 그걸 배워볼 거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분당의 형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분당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그리고 어떤 원리가 있었나 배워볼 건데, 자 우선 사화부터 혹시 온라인 수업 들은 친구들은 잘 이해되겠지만 혹시 잘 안 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줄게. 이건 뭐 필기 안 해도 된다. 그냥 학습 중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도 돼. 우선 사화가 뭐냐면은 조선 초에 조선 건국에 참여를 해서 조선을 초기에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훈구야. 그래서 옛날부터 권력 있던 층을 훈구파라고 해서 예전 조선 건국에 참여를 해서 조선의 정치를 이끌어 나갔어. 근데 조선이 건국되고 한 100년 정도 지나고 200년 정도 됐을 때 이 훈구파 내에서도 약간 부정부패에 빠집니다. 애들이 권력을 오래 잡다 보니까 얘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 그러니까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공부하던 살인들이, 지방에서 공부하던 선비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얘들을 공격해. 백성들을 수탈하지 말라,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왕권을 넘보지 말라 하면서 막 훈구파를 비판해. 그러자 훈구파가 살인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사화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그래서 사화인데 총 4번의 사화가 있었어. 무, 겁자, 비묘, 일사. 근데 놀라운 점은 훈구파가 살인파를 끊임없이 공격을 했어. 그 기득권층이. 근데 조선 역사를 보면은 훈구파는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살인파는 조선 역사에 남아. 그 이유가 뭐였냐? 첫 번째 이거였어. 서원이라는 것 때문이었어. 살인파가 살해하는 이유. 서원. 서원은 뭐 하는 곳일까? 공부하는. 여러분 서당 들어봤지? 서당도 조선시대 때 공부하는 교육기관이야.
서당이 오늘날에 치면은 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까지를 반영한다고 보면은 서원은 한 중3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들이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서는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제자들이 키워내왔어요. 이런 원리야. 예를 들어 선생님 고향이 천국이야. 선생님이 조선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천국에 와서 천국 서원을 마련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입학을 한 거야. 서원에서 막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 준영이가 과거급제를 했어. 과거급제를 해서 정시에 나갔는데 흥국파를 공격하다가 사형당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마음이?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프니까 또 누군가 내 동기, 내 친구, 아니면 내 선배, 아니면 내 선생님의 뜻에 따라 나도 깨끗한 정시를 하리. 그래서 또 과거급제가 또 올라간 거야. 근데 또 얘도 사화로 인해서 죽었어. 그럼 또다시 청옥서원에서 누군가 또다시 이 사람의 뜻을 받아서 또 중앙에 진출하고 죽고 중앙에 진출하고 죽고 이 과정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뜻은 이어져. 왜냐하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그 스승님의 뜻에 따라 훈국파를 계속 공격하는 거. 그래서 당시 살인들이 사화를 겪었지만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서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를 양성했다. 이게 바로 서원이야. 여기가 이제 소수서원이라는 곳인데 지금 보면은 당시 학교가 기숙사 학교거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기숙도 하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하는 건데 학교가 운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돈. 학생들 공부하는 책도 사줘야지, 밥도 먹여줘야지, 학생들 옷도 사줘야지, 돈이 많이 들어. 운영도 해야지. 그러니까 당시에 서원 중에서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좀 잘 운영이 되는 서원이 있다. 그럼 왕이 직접 청, 옥, 서, 원 이래서 이만큼 간판을 써서 내려줘. 그럼 이걸 딱 붙이면 이게 사액서원이라고 해서 왕이 은혜를 입은 서원이라고 불려. 그럼 이게 해결이 되면 왕이 만약에 여기다가 그 편판을 내려주면 어떻게 되냐? 간판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학교의 국가가 수많은 노비들을 줘. 그리고 책도 주고 돈도 주고 주변 농민들의 땅도 줘. 농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까지 줘. 그 당시에 조선에서 이렇게 서원을 지원하면서 제자들이 양성되었고 살인의 유지 비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조선 후기 때쯤 되면은 약간 이 서원이 학교라기보다는 약간 돈벌이 수단이 좀 변질되기도 해요. 뭐 그런 점은 나중에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살인 쓰레기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자, 향약. 향약이 뭐냐면 한자로 향은 마을 향자야. 약은 무슨 약자면 뭘까? 힌트는 이거. 약수. 말의 약속이라는 뜻이야. 당시에 살인들이 각자 고향에 내려가서 딱 본 거야. 뭘 봤냐? 나는 조선 공부 참여하지 않아. 고향에 딱 내려갔다 봤더니 농민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살고 있어. 근데 당시에 살인들은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이 마을이 잘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마을이 좀 바꿔야지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향약이라 그래서 마을의 규칙을 만들어준 거야. 마을의 약속들을. 그러니까 당시 농민들이 봤을 때 이 살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 살인들. 쟤들 똑똑한데? 와, 우리 그동안 이렇게 안 살았는데 쟤들 덕분에 좀 우리가 마을이 더 좋아졌다. 쟤들 똑똑한 애들이구나 하면서 점점 살인에 대해서 지지가 올라가는 거야. 각 지방에서 살인들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는 흥국파보다는 살인들이 지지해. 흥국파애들 맨날 우리 땅 뺏어가지, 우리 못 살게 굴지. 근데 살인들은 우리를 위해 마을을 잘 정비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화 이후에도 서원을 통해 끊임없이 제자들이 양성되었고 각 지방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살인죄로 더욱더 성장합니다. 반면 흥국파는 제자도 없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지방 인기도 없어. 그러니까 흥국파는 예를 들어 사화로도 싸우다가 누군가 하나가 죽게 되면 얘를 복구할 수가 없는 거. 세력을. 또는 나이 먹어서 죽었어. 그럼 얘 뒤를 이을 세력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역사에서 흥국파는 점점 사라지고 살인파만 남게 돼. 근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 살인들의 공공의적이 사라지니까 이 살인들끼리 다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달랐거든. 그래서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끼리 뭉치게 돼.
그게 바로 분당이에요.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눈치게 되는데 그 분당이 왜 일어나냐? 그 배경부터 볼게. 그 배경 바로 이걸 때문에 바로 이조절랑 문제.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이조는 관청 이름이 아니라 이조라는 관청 이름이나 뭐 교육부, 국방부처럼 이조라는 관청 이름이고 이 관청에서 일하는 전랑이라는 관직이야. 이조전랑 얘의 역할이 뭐였냐? 우선 이조는 뭐 하는 관청이었냐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야. 조선시대 때 관리들이 쫙 있으면은 관리 명단이 쫙 있으면은 얘는 좀 백성들한테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청북의 수령을 임명하자. 얘는 머리가 좀 똑똑하니까 수학을 잘하니까 뭐 회계를 담당시키자. 이런 식으로 관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킨 사람들이 이조에서 일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랑은 어떤 관리를 임명하는 권리를 어떤 일을 했냐면은 되게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조전랑의 권한 이거야. 잘 봐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의 언론 3사의 관리를 임명하는 게 뭐야? 이조전랑. 다시 말하면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조선시대 때 정말 유명한 기구거든. 제일 중요한 기구야. 오늘 치면은 사관원은 왕에게 전하, 지금 백성들이 이러한 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전하, 지금 백성들한테 백성들을 보니까 이런 점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왕에게 좀 조언을 해주고 안 좋은 거는 빼라고 하는 게 사관원인데 오늘을 치면은 사관원이 좀 어떤 직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검찰, 국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도 해. 여론을 좀 형성하고 관리들에게 막 이런 점은 잘 됐다 저런 점은 못됐다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기관. 직업 뭐 있지? 오늘날을 치면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분. 뉴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사관원은 오늘날에 보면은 기자들이야. 방송국. 그래서 왕한테 이 조선내 나라에 대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조언을 하니까 오늘처럼 방송국 기자들이 사관원은. 사헌부는 관리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못하면 처벌하는 데가 사헌부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공직자나 기업인들 중에서 잘못하면 수사하는 기관 어디야? 검찰. 얘들은 오늘 지금 검찰. 홍문관은 왕의 비서야. 오늘 치면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지금도 얘들아 방송국, 검찰, 대통령 비서실은 힘이 막강하거든. 정말 막강한 기관이야. 이 막강한 기관에 모든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얘야. 그러니까 얘 힘이 엄청 강하지.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두 번째 특징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임기가 무한정이면 권력이 강해질 거 아니야.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얘 특징이 예를 들어 다영이가 여기 반장이잖아. 다영이 임기가 끝났어 1학기에. 그럼 2학기 때 반장 또 어떻게 뽑아? 투표하지. 그렇지. 근데 반면 이조전랑은 얘 임기가 끝나면 후임을 어떻게 추천하냐면은 얘가 새로운 애를 그냥 찍어. 네가 내 다음 자리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냥 1학기 반장이 끝나고 2학기 반장이 찍어. 그럼 얘가 2학기 반장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조전랑에게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조전랑만 누가 되면은 권력을 엄청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누가 되냐에 따라 서로 싸우게 돼.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얘네들이 싸웠어.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애가 김유원,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심의겸이라는 아저씨인데 당시에 김유원이 이조전랑으로 추천을 받아. 얘가 이제 다음 이조전랑은 김유원이다 라고 한 거야. 얘 기분이 되게 좋았겠지. 야, 그 중요한 자리에 나를 추천하는 이제 내가 이조전랑이 되면은 정치를 잘 해야지 라고 한 거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심의겸이 추천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김유원의 옛날에 잠깐, 진짜 잠깐 홍보파 사람의 집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어. 그냥 뭐 큰 실수는 아닌데 그걸 트집 잡아서 김유원이 옛날에 홍보파 집에 좀 살았다. 얘 홍보파 밑에서 일하는 애다. 그러니까 얘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해서 심의겸이 결사반대를 해. 그러자 김유원이 한 2년 정도 늦게 간신히 이조전랑이 됩니다. 이조전랑이 됐을 때 되긴 됐어. 근데 이 김유원이 임기가 다 끝나고 다음 뽑아야 되는데 갑자기 심의겸 딱 오더니 뭐라 하냐면 야 이번에 내 동생 심춘겸이라는 애가 있는데 되게 똑똑해. 능력이 엄청 좋아. 얘
유주전략으로 추천할게 라고 한 거야. 김효원이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반대하지. 아니 저놈 웃긴 놈이네. 나 될 때는 나 반대하더니 자기 동생을 꽂아달라고? 안 되지 라고 하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김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의 집안을 봤더니 당신 집안은 왕비를 뽑았던 곳이야. 그러니까 얘네 집안에서 왕비가 나왔어. 즉 권력이 있었다는 뜻이야. 내가 당신 심의겸 당신 집안을 봤더니 왕비족 집안이다. 당신 외척이고 훈구파입니다. 너는 훈구파야. 그러니까 너는 정치하면 안 돼. 니네 집안에서 이루전랑이 나오면 안 돼 라고 반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때 나뉘게 돼. 뭘로 나뉘냐? 결과 김효원처럼 훈구파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동의. 훈구파는 영원히 안 돼. 아웃 했던 애들이 동의. 심의겸처럼 야 훈구파는 이제 없다. 이제 힘도 없고 뭐 없다. 이제 살인밖에 없는 거니까 남은 훈구파 소송들도 인정을 하자라고 했던 애들이 서인이었어. 근데 선생님 왜 이름이 동인과 서인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 김효원은 경복궁을 기점으로 집이 동쪽에 있었어. 심의겸의 집은 서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김효원 집에 들어날라 했으니까 그 사람들 동인. 심의겸에 따라서 심의겸 집 들어날라 했던 사람들은 서인 이렇게 불린 거야. 동인과 서인을 나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분당에 규칙이 있었어. 분당의 원리. 그래서 분당이 서로 이렇게 싸울 때 한 가지 원리가 있어. 우리 이저 선을 하나 지키자. 이 선 하나 지키자. 선을 지켜서 싸우자. 라고 하면 그 선이 뭐였냐? 바로 견제와 비판이야. 견제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거지. 견제는 공격수들이 막 공격할 때 수비들이 견제하잖아. 그러면 비판. 질문 한번 던져볼게. 비판과 비난은 무슨 차이일까? 비판은 일방적으로 깎아내는 거고 비판은 어느 정도 충돌을. 그렇지. 비난은 무조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 비판은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근거를 들면서 상대방을 위해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맞는 거 같고 잘 얘기했어. 비판이라는 것은 정말 상대방이 이런 점 고치면 좋겠다.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서 근거를 삼아서 발전을 조언을 해주는 게 비판이고 비난은 그냥 무작정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지. 근데 잘 들어보면은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비난인가 비판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조목조목 맞는 말이긴 한데 기분이 들었네? 막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비판과 비난의 결정적인 차이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냐 존중하지 않냐 이 차이인 거야. 여러분들 느껴지잖아.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려고 하는 말이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충고해서 하는 말이구나 느껴지잖아. 근데 이때 정말 당시에 조선시대 토론 과정을 보면은 본인과 서인 얘기를 할 때 서로 깎아내리지 않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해. 예를 들어 그때 토론이 어떤 거냐?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세금이 없으니까 더욱더 거듭시다. 그러면 서인이 그런 백성들 살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단점을 찾는 거야. 그럼 동인이 여기서 보완점을 찾고 왕의 역할은 그 중에서 좋은 의견들을 골라서 시행시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게 상호 비판과 견제 원리에 따라 분당 정치가 잘 운영이 되었어. 그래서 오늘날에도 약간 던져주는 메시지가 국회의원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댔잖아. 부정적 이미지가 크겠잖아. 그 이유가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들이 정치란다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의 모습, 견제의 선 이런 걸 잘 지키면서 상호 존중의 원리를 잘 지켜야 된다 하면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잘 들어봐.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시험 대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선생님 23차시 2번 수업에서 첫 번째 써먹고 두 번째 써먹고를 가르쳤잖아. 선생님 시험 주제로 1번, 2번 중에 뭐가 나온다고 했게 1번이 나온다고 했어. 살인의 사와 살인의 유지 이게 나온다고 했거든 시험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야. 그 말은 얘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라는 게 아니라 달달달 암기하지 말라는 뜻이야. 선생님 보니까 지금 막 달달달달 다 암기해버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이걸 다 하나하나 암기하면은 시간이 없어.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게 나온다고 했으면 일단 학습지를 봐. 그러니까 일단 주제 박스 쌤이 20개씩 알려주나 그럼 그걸 딱 펴놓고
23차 시에서 이게 나온다고 했네. 학습지를 딱 23차 샷을 딱 한 다음에 아 4와 2호 살림의 유지 여기서 나온다고 하셨구나. 그럼 이걸 딱 보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모아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선생님이 4와 2호 살림살이 유지 이 학습 목표에 냈지. 그럼 4와 2호의 살림살이 유지 이게 뭐지? 봤더니 서원에서 살인들이 제자를 키워나가서 유지가 되었고 지방에서 현역을 통해 마을상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거나 글로 쓸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손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 학습지를 딱 폈어. 폈는데 서원 단어만 보고는 말이 안 맞아. 말을 잘 못 만들겠어. 이해가 안 돼. 그때 교과서를 피는 겁니다. 그때 교과서 피고 교과서 차안을 읽어본 다음에 이해가 되도록 다시 말을 만들면 돼. 여러분. 근데 교과서를 피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 선생님 언제든지 알려주도록 할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좀 약간 역사는 이해 과목이야. 암기가 아니라 이해 과목이거든. 이번 시험 선생님 공부를 해봤는데 뭐 암기하는 문제는 딱히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 왕이 뭐 있고 저 왕이 뭐 있고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는 쉬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공부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면 아까 이걸 정리했고 분당의 형성, 두 번째 학습목표는 분당의 형성되었는데 그 배경이 이수저장 문제 때문에 공인과 성인 싸웠고 하지만 그들은 견제와 비판이라 선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자, 마무리로 이제 좀 약간 분당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분당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 분당이 그래도 우리가 분당의 역사를 배웠는데 이걸 왜 배우는지 알아야 되잖아.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왜 분당인 걸 왜 배우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분당이라는 그 기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견제와 비판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라 라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어. 옛날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는데 일본 애들이 무작정 우리를 지배한 게 아니라 얘네들 나름 정당성을 찾아야 지배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나라 수많은 역사를 본 거야.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일본 역사서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뒤져서 공부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분당이라는 게 있었더라. 분당은 서로 다른 존재를 헐뜯고 싸우고 분열시켰다. 너네는 서로 싸우기 좋아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했거든. 현재도 아이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본인들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반박할 수 있어? 너네는 싸우기 좋아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망했어. 우리가 지배할 거야. 이러면. 응? 잠깐만 안 되겠어. 근데 일본은 통일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 분열됐는데 근데 막 서로 싸우고 반전을 하면서 엎어지고 오, 일본 역사 공부했었어? 공부하지 않고 완전 아 진짜? 오, 잘 얘기했어.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줄게. 당시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일본 역사를 잘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분당을 통해서 서로 권력을 나눠갖고 합리적으로 정치를 좀 운영해 나왔어. 지금도 얘들아 봐봐.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권력이 한 집단이 가지고 있어? 아니면 나눠 갖고 있어? 그렇지. 우리나라는 지금 권력이 세 가지로 분리가 됐거든. 상권 분립이라고 해. 세 가지로 쪼개져 있어. 뭐뭐 말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렇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 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법원, 입법부는 국회. 세 가지 권력을 나눠서 서로 상호 비판과 견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민주적으로. 근데 반면 조선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상호 견제와 원리로 운영이 됐지.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왕이 똑똑하고 유능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잘 돌아와. 세종대왕 시절에 진짜 조선시대도 엄청 멋있었거든. 근데 왕이 무식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왕이 먹어. 그러니까 이 왕정시대 최대의 단점이 왕이 권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왕의 능력에 따라 얘의 임무 됨됨에 따라 나라가 좌우가 흔들려. 근데 조선 중기 때쯤에 돼서 분당이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왕이 능력이 없더라도 자기들이 신하들끼리 권력을 나눠가졌으니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해결이 되었는데, 물론 조선시대 후기쯤 되면은 이 변제와 비판의 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조선이 망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줄게. 반면 아까 저 친구가 얘기했듯이 일본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은 얘들은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 싸웠어. 서로 분열되고 오히려 얘들은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해서 힘있는 애의 의견이 따라갔어. 그래서 일본은 10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100년 동안. 지방이 분열해서 1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걸 통일한 사람이 요토미 히데요시. 걔가 또 쳐들어 나가다가 조선이었고 그 사건이 임진왜란이 됐어.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 딱 다른 세력이 있으면은 토론 토의라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긴 놈의 말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통일됐고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그 이후에 또 일본 역사를 보면은 일본이 나중에 근대화를 하고 나서 나라가 좀 발전된 줄 알았는데 이때 군인들이 키타타를 일으켜서 또 지배를 해. 그게 일본 제국주의야. 근데 얘들이 또 일으킨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이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너네는 역사가 분당의 역사가 아니라 힘의 역사 아니냐. 그래서 임진왜란,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이제 평화롭지 않은 일들이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 치열한 싸움을 했다는 점, 뭐 이런 점은 의의로 뽑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서 그럼 유럽의 역사를 한번 봤거든. 그럼 유럽은 어땠나? 이게 지금 영국의 하원 의회야. 영국의 국회야. 하원인데, 그러면 이 빨간색 보이니 얘들아? 여기 뭐 여당하고 여기 야당하고 서로 토론하는데, 참고로 유튜브에서 뭐 영국 국회 토론 쳐봐. 진짜 얘네 토론하는 거 진짜 멋있어. 토론하는 거 진짜 멋있는데, 약간 우리나라도 언젠가 저렇게 약간 상대방에게 존중하고 비판하면서 토론하는 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빨간 되게 특이한 게 있어. 빨간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빨간 선 이름이 뭐냐면 칼이 영어로 뭐게 나이프, 소드, 그렇지? 이게 소드 라인이야. 소드 라인. 왜 소드 라인이면 옛날에 영국의 정치를 보면 의원끼리 싸워. 정치라는 애들이 다 정치인들이 모여서 싸워. 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싸워. 결론이 뭐였냐? 너 나와. 그래서 칼싸움. 그래서 이긴 놈 따르는 거야. 실제로 1760몇 년을 내가 기억하는데 프랑스 의회에서 가스통이랑 이비에라는 의원이 최고의 결투를 해. 이게 역사상 최고의 결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가스통이라는 의원이 나와서 연설을 한 거야. 그래서 이비에가 반박을 한 거지. 그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둘이 나와서 펜싱 칼싸움을 한 거야. 이게 최고의 결투를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서로 싸워서 이긴 놈이 딱 따르는 건데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어나. 정치인들끼리 서로 죽여. 그러니까 이때 영국에서 정한 게 이거야. 이 선 넘지 마라. 왜냐면 이 선이 뭐였냐면 일어나서 칼을 뻗었을 때 상대방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말고 말로 싸워라. 그래서 의회가 영어로 뭐냐면 팔리아먼트야. 팔리아먼트 뜻이 말로 싸우는 곳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로 싸웠거든.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하면은 이 분당이라는 역사는 조선시대에 참 특이한 우리의 정치적 문화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공, 존중을 하면서 경제 어려움,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 하면서 하지만 조선 후기 때 이 비판의 원리가 깨지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오히려 제거하는 비난의 원리를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하게 되는데 우리도 여기서 잘 새겨야 돼. 상호 비판과 경제의 원리에 상대방을 존중할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나 혹시 질문? 없나? 학습지예요. 경제와 비판. 뭐 오타 났어요. 제가 맞다. 학습지 맨 아래 보면은 원래 경제로 돼 있어요. 경제 23짜리 거의 경제와 비판이라고 돼 있거든. 전제야 전제. 선생님 미안해 오타 났어. 선생님 학습지를 약간 만들고 보니까 잘 찾다 보면 오타도 되게 많아. 미안해 내가. 매년마다 학습 새로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오타가 많았어. 미안해.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미안한 점이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학습지를 걷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저번에 다녔는데 많은 학생들이 많이 보냈더라고. 그래서 2학기 때는 여러분의 좀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수행평가를 잘 짜서 연습해볼게. 그리고 저거 역사 토론이랑 역사 재판 관심 있으면 꼭 연락 주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가자 인사하자. 하얀 공수 배워. 정말 수고했습니다. 부산이라고.